중고거래 앱 알림이 울린 건 퇴근길 지하철 아니었다. 서울 아파트 앞 공용주차장 가능하신가요? 박태우는 오래 쓰던 노트북을 팔기로 했다. 생활 흠집은 좀 있지만 게임만 안 돌리면 멀쩡히 돌아가는 물건이었다. 구매자는 프로필 사진도 없는 계정, 닉네임은 단순히 행인. 하지만 대화 내용은 정중했다. 내일 밤 10시 단지 앞 공용주차장에 뵐 수 있을까요? 사람 많은 카페는 부담스러워서요. 수상하다기보다 요즘 흔한 데면 거래 귀찮아하는 사람 느낌이었다. 태우는 가볍게 대답했다. 네, 10시 괜찮아요. 검은 패딩에 회색 모자 쓸게요. 단지 앞 공용주차장은 정식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쓰지 않는 공터를 시멘트로 포장해 놓은 공간이었다. 입구에 CCTV 하나, 구석에 오래된 가로등 둘. 밤이 되면 단지 주민들이 세컨드카를 빼곡히 세워놓는 장소였다. 그날 밤 9시 50분, 태우는 노트북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휴대폰에선 구매자와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혹시 현금 가능하실까요? 계좌이체가 조금 불편해서요. 네, 현금 괜찮습니다. 그럼 공용주차장에서 뵐게요. 입김이 짧게 흩어지고 주차장 바닥에는 흰 성에가 얇게 깔려 있었다. CCTV엔 그가 검은 패딩에 회색 모자를 쓰고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훈의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오늘 출근 안 했습니다. 부모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들이 밤늦게 나가는 것은 종종 있었지만 별말 없이 무단 결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의 방은 어지럽지도 싸운 흔적도 없었다. 다만 책상 위에는 빠르게 끄적인 메모 한 장이 남아 있었다. 노트북 거래 10시 단지 앞. 휴대폰도 지갑도 외투도 모두 집에 없었다. 실종 신고는 그날 오후 접수됐다. 경찰은 맨 먼저 공용주차장 CCTV부터 확인했다. 박태훈, 공용주차장으로 들어감. 5분 후 흰 승용차 한 대, 천천히 주차장 안으로 진입. 7분 후 화면 구석에서 태훈과 누군가가 마주 서 있는 실루엣. 카메라는 오래된 저화질이었고 차량 번호판은 빛에 반사되어 알아볼 수 없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차 뒤편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 듯 보였다. 노트북 가방처럼 보이는 물건이 태훈 손에서 상대방 쪽으로 건네지는 장면도 있었다. 그 뒤가 문제였다. 흰 승용차의 브레이크 등이 잠깐 켜졌다 꺼지고 차는 천천히 뒤로 빠져나갔다. 그 차가 나간 뒤 카메라에는 주차장 입구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 태훈이 다시 걸어 나오는 장면은 어느 각도에서도 포착되지 않았다. 마치 흰 승용차와 함께 화면 밖으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환전이나 이체 기록은 없었다. 태훈이 거래 가격으로 제시했던 현금 50만 원은 집에서도 계좌에서도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현금으로 받기로 했다더니 돈은 안 받은 것 같더라고요. 가족은 말했다. 태훈이 쓰던 중고거래 앱에서 마지막 대화 상대 행인의 프로필을 눌러보자 화면에는 탈퇴한 회원입니다라는 문구만 떠 있었다. 계정은 거래 직후 삭제된 상태였다. 인근 주민들에게 똑같은 흰 승용차를 본 적 있는지 묻자 몇 가지 증언이 나왔다. 가끔 밤에 공용주차장에 잠깐 서 있던 차가 있어요. 헤드라이트 끄고 안에서 사람 둘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차 뒷유리에 작은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노란색 꼼? 그런 모양이요. 흰 승용차, 작은 캐릭터 스티커. 경찰은 CCTV 화질을 최대한 끌어올렸지만 후면 유리 윗부분에 작게 붙은 뭔가가 깨진 픽셀처럼 보일 뿐 명확히 식별되지는 않았다. 수사는 태훈의 인간관계 쪽으로도 이어졌다.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 몇 년째 연체 중인 학자금 대출, 소액 코인 투자로 날렸다는 300만 원. 그럼에도 누군가를 끌어낼 만한 뚜렷한 갈등 상대는 보이지 않았다. 직장 동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조용한 편이에요. 일 지적을 당해도 그냥 웃고 넘기는 스타일이고 누구랑 싸운다고 얘기 들은 적도 없어요. 다만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덧붙였다.
중고거래 많이 하긴 했어요. 특히 전자기기 쪽. 본인이 직접 수리해서 다시 팔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중고품 사고. 태훈의 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최근 몇 달간 단순 사용자 치고는 꽤 많은 물건들을 사고 팔고 있었던 게 드러났다. 키보드, 모니터, 게임기, 휴대폰, 노트북. 돈을 크게 벌 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거래를 이어온 흔적이었다. 문제는 그 많은 거래 상대 중 마지막 구매자로 추정되는 행인만 정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사건이 언론에 잠깐 오르내리자 중고거래 경험자들의 제보도 이어졌다. 저도 비슷한 계정이랑 거래하게 될 뻔했어요. 프로필 이름은 항상 바뀌는데 패턴이 비슷해요. 항상 밤 늦은 시간 사람 없는 주차장이나 공원만 고집합니다. 계좌이체를 극도로 꺼려요. 꼭 현금만 받으려고 하고 말투는 지나치게 정중하거나 반대로 답이 너무 단답형이거나 그들은 대체로 거래를 하지 않고 차단하거나 취소했다고 했다. 누군가는 직접 겪었던 섬뜩한 경험도 털어놓았다. 예전에 어두운 공원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해서 차 끌고 나갔는데 거래 상대가 혼자 오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순간 등골이 싸해져서 바로 취소하고 그냥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밤에만 움직이는 이상한 구매자에 대한 괴담은 서서히 인터넷을 떠돌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2달 뒤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의 폐휴대폰 수거함에서 태훈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이 발견되었다. 이미 초기화된 상태였고 유심은 제거된 뒤였다. 송곳 같은 도구로 SIM 트레이 부분이 긁혀있는 흔적이 있었고 뒷판에는 접착제를 강제로 떼어냈다 붙인 자국이 남아있었다. 기기는 분명 태훈이 쓰던 모델이었지만 정황상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없앤 뒤 아무 연관 없어 보이는 도시에 버린 것처럼 보였다. 휴대폰이 발견된 위치는 마지막 거래 장소인 공용주차장에서 고속도로로 2시간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흰 승용차가 그날 밤 어디로 향했는지를 짐작하게 만드는 거리였다. 공용주차장은 지금도 그대로다. 새로 설치된 CCTV가 2대 늘었을 뿐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차를 세우고 밤에는 가끔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지나간다. 하지만 몇몇은 자연스럽게 그날 태훈이 사라졌던 구석자리만 피해서 주차한다고 한다. 거기가 늘 비어있으면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누가 일부러 비워두는 것 같기도 하고. 사건 담당 형사는 서랍 속 파일을 꺼내며 말한 적이 있다. 이건 중고거래 범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냥 자발적인 실종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명확한 건 딱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그와 대화한 사람, 마지막으로 그를 태운 차, 마지막으로 그 노트북을 받은 사람이 지금도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앱 속 짧은 대화를 남긴 계정은 이미 사라졌고 흰 승용차의 번호판은 빛에 번져 영원히 읽을 수 없게 되었다. 단지 밤 10시 이후 사람 없는 공용주차장에서 낯선 계정과 현금 거래를 약속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조용히 경고하고 있을 뿐이다. 그 계정, 예전에 실종된 사람도 그렇게 거래하러 나갔다가 사라졌대. 그게 사실인지 오래된 공포가 붙은 소문인지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건 하나, 박태훈의 노트북은 어딘가에서 아직도 켜지고 있을 것이다.